29장. 아, 이제 다 끝났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세 번째 벨이 울릴 때까지 객차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던 오빠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안나 아르카디예브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녀 안누슈카 옆자리에 앉아 침대 객차의 어스레한 불빛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세료자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보게 될 거고 내 삶은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겠지. 온종일 시달렸던 초조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안나는 아주 세심하게 여행 채비를 갖추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작고 민첩한 손으로 붉은색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쿠션을 꺼내 무릎에 놓았고 발을 꼼꼼하게 감싼 뒤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한 부위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다른 두 부위는 안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몸집이 큰 중년 부인은 발을 꿰며 열차 안의 난방에 대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안나는 몇 마디 대꾸를 해주었지만 그 대화에서 어떤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안누슈카에게 램프를 가져오게 해 좌석 팔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칼과 영국 소설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독서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한 소란이 방해되었고 기차가 출발하자 소음들의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왼쪽 창문을 때리며 달라붙는 눈송이들, 한쪽 면이 눈으로 덮인 채 지나가는 외투 차림의 차장, 밖에서 몰아치는 무시무시한 눈보라에 대한 사람들의 대화가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흔들림과 덜컹거림, 창문의 눈, 뜨거운 열기에서 추위로, 다시 열기로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 어스름 속에 스쳐 지나가는 똑같은 인물들과 목소리들. 그러다 안나는 비로소 글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 낀 굵은 손으로 무릎 위에 붉은 가방을 움켜쥔 채 안누슈카는 이미 졸고 있었습니다. 안나 아르카디예브나는 글을 읽고 이해했지만 타인의 삶이 투영된 기록을 따라가는 것은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직접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여주인공이 병자를 간호한다는 대목을 읽으면 그녀 역시 병실 안을 소리 없이 걸어 다니고 싶었고 국회의원이 연설하는 대목을 읽으면 자신이 직접 연설을 하고 싶었습니다. 레이디 메리가 사냥개를 몰고 말을 달리며 신우이를 자극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대목을 읽으면 그녀 또한 똑같이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끄러운 종이칼을 작은 손 안에서 굴리며 억지로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영국식 행복인 준남작의 자기와 영지를 거의 손에 넣기 직전이었고 안나 역시 그와 함께 영지로 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주인공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자신 또한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끄러워할 게 뭐지? 아니, 내가 부끄러워할 게 뭐란 말인가? 그녀는 억울한 기분이 들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종이칼을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유쾌했습니다. 무도회를 기억했고 노예처럼 숭배하는 듯한 표정의 브론스키를 기억했으며 그와 함께했던 자신의 모든 행동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론스키를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수치심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내면의 어떤 목소리가 브론스키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그녀에게 따뜻해, 아주 따뜻해, 아니 뜨거워,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자리를 고쳐 앉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난 이 일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두려운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나와 그 장교의 송이 사이에, 평범한 지인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계 말고 다른 게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경멸하듯 웃으며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칼로 창문을 문질러 보다가 매끄럽고 시원한 칼날을 뺨에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밀려오는 희열에 그녀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경이 마치 나사못에 감겨 점점 더 팽팽하게 죄어지는 현악기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은 점점 더 크게 떠졌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신경질적으로 움찔거렸습니다. 무언가 내면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한편 반쯤 어두운 빛 속에서 모든 형체와 소리가 생경할 만큼 선명하게 그녀를 때리는 듯했습니다. 기차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니면 완전히 멈춰 서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지는 의구심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안누슈카인지 낯선 이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의자 팔걸이에 있는 게 모피 외투인가? 아니면 어떤 짐승인가? 그리고 나 자신은 누구지? 나인가? 아니면 다른 여자인가? 그녀는 이런 망상에 굴복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힘이 그녀를 그 속으로 끌어당겼고 그녀는 마음먹기에 따라 그 힘에 굴복할 수도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담요와 겉옷을 벗었습니다. 잠시 자제력을 되찾은 그녀는 길고 단추가 떨어진 외투를 입고 들어온 수척한 농부가 난로 담당자라는 것과 그가 온도계를 살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따라 문 사이로 눈바람이 들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이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허리가 긴 그 농부가 벽에 무언가를 갉아먹는 것처럼 보였고 옆에 노부부는 다리를 객차 끝까지 뻗어 객차 안을 검은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갈갈이 찢기는 듯한 무시무시한 비명과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에 붉은 불꽃이 눈부시게 번쩍이더니 벽이 솟아올라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눈을 뒤집어 쓰고 몸을 꽁꽁 싸맨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도착했고 그것이 차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안누슈카에게 아까 벗어두었던 겉옷과 슈를 건네받아 걸치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리시게요? 안누슈카가 물었습니다. 응, 바람 좀 쐬고 싶어. 아니 너무 덥네. 안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과 바람이 그녀를 맞이하며 문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다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다툼조차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즐거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그녀를 낚아채어 멀리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문기둥을 붙잡고 치맛자락을 거머쥔 채 플랫폼으로 내려가 객차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바람이 거셌지만 객차의 비바람막이 덕분에 플랫폼 위는 잠잠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눈 섞인 공기를 기분 좋게 깊이 들이마시며 객차 옆에 서서 플랫폼과 불이 켜진 기차역을 둘러보았습니다.